우리들의 원픽은 코인원으로 픽! 코인원.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의 NFT 리포트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주에도 역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었죠. 아까 앵커님도 많은 뉴스 얘기해 주셨는데 좀 흥미로웠던 뉴스들부터 잠깐 짚어본다면은 일단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NFT 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유명한 NBA 탑샷이라고 있죠. 농구 NBA 명장면들을 동영상이나 짤을 이제 NFT로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제 축구 스타들도 지금 NFT 씬에 등장하고 있고요. 이따가 뉴스 좀 자세히 볼 거고. 네. 그 다음에 지난주 계속 못생긴 원숭이들 요트 클럽 있었죠. 이번에는 해외 뮤직비디오에 등장했습니다. 해서 BAYC 인기가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제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NFT 단일 매출 1위를 차지를 했고 또 그 메타버스 분야의 샌드박스가 또 더 샌드박스 알파라는 이벤트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메타버스 NFT가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한 주간의 거래 현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거래입니다. 지난주랑 같은 그래프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한 23만 건의 NFT 거래가 있었고 11월 5일 이후에 그동안 잠시 주춤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11월 5일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판매 금액 기준인데요. 역시나 잠시 횡보하는 듯 하다가 지금 11월 초부터 다시 이제 상승 추세에 있고 지난 한 주 동안은 5억 7,500만 달러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월렛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랑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약 9만 8천 개 지갑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역시나 11월 5일 이후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탑10 NFT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NFT를 발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순인데 일단 샌드박스가 4위가 보이죠. 지난주 대비 150%가 상승하면서 이제 8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고 엑시가 1위, 역시 BAYC 2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위에 파머스 월드, 10위에 체인 러너스 NFT가 있는데 3위에 이제 새로 들어온 울프 게임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늑대와 양을 이용해서 파밍을 하는 그런 게임이고 이제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고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별로도 한 번씩 기회가 되면 한번 볼 텐데 일단 전체적인 현황만 보고 일단은 지나갈게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단일 NFT 이제 판매 금액 순입니다. 탑 5를 뽑았는데요. 1위에 원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펑크, BAYC만 이제 있었는데 1위에 디센트럴랜드가 등록됐습니다. 네. 1위를 차지했는데 이걸 이제 단일 1등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요 패션 스트리트 에스테이트라는 게 디센트럴랜드의 116개 묶음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금액은 한 26억 정도 되지만 이제 각 랜드당 평균 금액은 약 한 2만 달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역시나 크립토펑크 그리고 BAYC가 강세인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코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NFT 관련된 코인들이 연일 상승하고 있거든요. 한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없던 표였는데 네. 그래서 계속 지난주까지 했던 그 피드백이 네. 그래서 코인은 뭘 사면 되느냐 NFT 네. 알겠는데 그런 말씀들이 많았어서 네. 일단 NFT 관련 코인 이제 시가총액 순위를 뽑아봤는데요. 기초 데이터는 이제 코인마켓캡이랑 코인게코의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10위까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엑시 인피니티가 1위, 디센트럴랜드가 2위, 샌드박스가 4위죠. 네. 그리고 세타, 플로우, 엔진코인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12위 왁스가 보이는데요. 네. 왁스는 아까 보셨듯이 파머스 월드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필두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9위에 있는 이뮤터블 X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네.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레이어 2의 첫 번째 NFT를 위한 프로젝트다. 네. 그래서 우리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레이어 1이라면은 지금 이제 뭐 그 거래 속도라든가 가스비 문제가 있어서 이제 레이어 2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뮤터블 X는 이제 레이어 2에서도 NFT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지금 시가총액 탑 10을 살펴봤는데 시가총액이 높다는 게 그만큼 큰 상승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5위에 있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시세 분출이 크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지금 랭크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한 올 5월 정도부터인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큰 이유를 하나 꼽자면은 10월에 락업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플로우가.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일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미리 이제 이익 실현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10월에 락업이 풀렸으니까 언제쯤 이 하락이 멈출 거고, 네. 앞으로 또 언제 이 NFT 이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플로우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NFT 코인 얘기를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해보게 됐는데 NFT 코인이 정말 많지만 이 중에서 상승하는 코인들은 또 유난히 상승세가 좀 강한 코인들은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어떤 코인을 NFT 분야에서 선택해서 매매를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네요. 예. 지금 뭐 제일 유명한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샌드박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 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네. 10월 말부터 한 7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초에 뭐 지지난주 정도에 샌드박스를 조금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댓글 중에 뭐 저 샌드박스 3층에 물론 3,000원 정도를 네.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지금 뭐 7달러 구조대가, 수준이죠. 네. 부디 계속 갖고 계셨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뭐 선택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계속 아까 그래프 같은 것들은 3개월 기준으로 등락을 네. 계속 보여드리고 했지만, 네. 지금 이제 NFT 시장은 상당히 전 초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싹이 움틀 때 땅이 약간 들썩거리는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를 당장 사십시오라고는 얘기 못 드리겠지만 아직 서비스를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주목하고 보고 있으면서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NFT나 메타버스나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장기적으로 뭐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NFT를 투자할 때 체크해야 될 것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시장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탑5 뉴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과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NFT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과세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던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2주 전이었죠. 네. NFT 과세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제 NFT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발표를 했었죠. 물론 뭐 가상자산이라고 인정이 되면 과세를 해야 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했지만 분명히 그 취지는 가상자산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어제였나요? 네. NFT도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네. 내년부터 뭐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물론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발행 형태에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NFT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또 덧붙였지만 네. 2주 만에 상당히 입장이 변경됐다. 그래서 과연 과세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네. 단기간에도 이런데 뭐 그런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잠시 뒤에 이제 또 저희가 과세 부분 관련해서 과연 NFT 과세가 좀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샌드박스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호재가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샌드박스 알파라는 이벤트를 지금 얼마 전에 15일인가 뭐 공지를 했습니다. 네. 뭐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플레이 투 원 이벤트라고 해요. 11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샌드박스 측에서 18가지 메타버스를 만들어 두고 그걸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벤트인데요. 체험을 하면은 샌드도 나눠주고 또 NFT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네. 뭐 더 알파 패스라는 NFT 티켓을 갖고 있어야 이제 18개 모두 참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패스가 없더라도 뭐 네. 3개 정도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앵커님도 같이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저도 좀 관심이 가는 게 사실 엑시 인피니티가 큰 상승을 보였던 게 이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서 좀 각광을 받으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샌드박스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게 알파 게임이 시작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네. 또 반면에 또 네. 이건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반면에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뉴스 팔아라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한 번 더 이제 점프하는 계기가 되느냐 네. 아니면 이벤트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선 반영됐다 이벤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한번 직접 참여를 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냥 3D로 구현된 배경을 한번 같이 경험해보는 네.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샌드박스에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구나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게임을 직접 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보얼드 에이프 얏 클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포스트 말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해외 가수 뮤직비디오 초반에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보셨네요. 네. 저 포스트 말론은 NFT 때문에 알게 된 가수인데 아, 그런가요? 예, 팔로워가 한 2천만 명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한 이제 래퍼인데 이제 본인 뮤직비디오에 본인이 이제 BAYC NFT를 구매하는 장면을 뭐 한 앞에 3초 정도 네.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고 지금 저처럼 NFT 때문에 포스트 말론을 알게 된 것처럼 지금은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제 그 스타들을 NFT를 발행해서 이제 상품화한다면은 역으로 NFT를 이용해서 약간은 무명에 있는 아니면 홍보로 앞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NFT 덕분에 포스트 말론을 알게 됐으니까요. 네. 저는 포스트 말론 덕분에 좀 NFT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생기긴 했는데요. 이번에 또 이어서 또 음악과 NFT 관련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관련된 뉴스죠. 그렇죠. 휘트니 휴스턴 상당히 유명한 우리 네. 보디가드. 네. 그 노래 잘하시는 걸 알겠는데 한 소절 해주실 수. 오늘은 시간상 그래요? 제가 다음에 준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죽었는데 지금 미공개 음악 데모를 NFT 컬렉션으로 출시를 이제 할 예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 스타들. 그 다음 뉴스를 같이 보실게요. 그 다음 뉴스 보시면은 손흥민, 네이마르, 피구도 지금 NFT 컬렉션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스타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NFT 씬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재미가 있고 또 뉴스가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계속 재미가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뉴스를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NFT가 탄소 배출권 대안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SK증권의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NFT를 탄소 배출권의 대안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나 지역별로 분리돼 있고 네. 사실 개인들 간에는 아직 뭐 거래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 그 NFT를 탄소 배출권 도입을 한다면은 국제 간의 거래 활성화도
더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동성이나 뭐 네. 이런 거래 활성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했고 실제로 탄소 배출권 관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나온 게 있고 아직 활성화는 안 됐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인사이트도 바로 볼까요? 예, 예. 지금 더 NFT 베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오픈이 됐었고 네. 어떤 자료들이 올라왔냐면은 지금 있는 NFT를 이미지 파일들을 이 사이트에다가 다 올린 거예요. 무슨 네. 호주의 어떤 개발자가 네.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그 사이트는 이제 오픈 뭐 10시간 만에 120만 유저가 들어왔을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이 이제 그 개발자 이름이 제프리 헌틀리라는 개발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제 뭐 이벤트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는 지금 NFT 시장이 엄청 지금 그 크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문제를 삼고 싶었던 건 NFT 컬렉션을 구매할 때 진정으로 구매하는 게 뭔지 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NFT들을 여러 그 지금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사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은 그냥 JPG 이미지를 사는 것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NF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지식이 좀 부족할 때를 악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에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충분히 NFT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이해가 깊다고 봅니다. 네. 깊지만 그런 이해 없이 지금 무작정 비싼 가격에 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이제 인사이트로는 NFT 과세 관련해서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갑론 일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일단 가상자산, 그러니까 NFT를 떠나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죠. 네. 할 수 있다, 없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준비는 되었느냐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좀 더 뭐 범위를 좁혔다고 할까요? NFT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지금 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뭐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세를 하고 아닌 건 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걸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론 마찬가지로 준비가 부족하다. 당장 내년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뭐 분류부터 해서 많을 텐데 과세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과세를 한다면은 가상자산으로 보는 거고 NFT를 취급하려면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신고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 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미 승인된 가상자산 사업자로 승인된 사람들의 NFT 독과점이 네. 우려된다. 뭐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세까지 예정된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해결될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